네, 이번 시간에는 뉴로피드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도에 파블로프 박사가 조건 반사의 발견,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1929년에 오스트리아 한스 베르거에 의해서 인간의 뇌파를 최초로 측정하게 되고요. 뇌파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1934년도에 영국 아드리안 박사와 매튜 박사에 의해서 뉴로피드백으로 알파파 통제 실험에 대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58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조 까미야 박사가 알파파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고요. 1965년도에 베리스톤 박사가 SMR 뇌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1968년도에 미국 바이오 피드백 학회가 설립이 되고요. 1968년도에 베리스타운 박사가 면역 기능 강화 효과를 검증하게 됩니다. 1971년도에 베리스타운 박사에 의해서 인간 최초로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73년도에 엘머 그린에 의해서 세타파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고요. 1975년도에 조엘 루바 박사에 의해서 학습장애와 ADHD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1987년도에 오스모 박사에 의해서 컴퓨터 뉴로피드백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되고요. 1990년도에 프레스톤 박사에 의해서 약물 중독, 그러니까 마약, 알코올, 게임 중독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대한민국의 박병원 박사님께서 휴대용 자동화된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 2022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에 넣게 됩니다. 자세하게도 알아보겠습니다. 34년도에 했던 실험인데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매튜 박사와 아디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 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해봤는데 그러자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의 원리입니다. 원하는 뇌파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1904년 파블로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와 같은 것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지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는 원리랑 똑같은 거죠. 먹이를 보면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 반사회로가 종소리와 연결돼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 반사회로가 강화돼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고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면 뇌에서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서 특정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8년 미국 시카고대의 조 까미야 박사는 뉴로피드의 원리에 따라 뇌파를 조절해서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실험을 최초로 합니다. 그는 대학원생인 리처드 바크, 갈매기 꿈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알파파 상태라고 생각하면 배를 누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뇌파를 측정해 바크의 판단이 맞나 틀리나를 알려줬습니다. 그 결과 첫날은 30분 동안 60번 시도에 50%를 맞췄고 둘째 날은 65%, 셋째 날은 85%, 넷째 날은 거의 100%를 맞추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을 반대로 해 첫 번째 벨이 올리면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고 두 번째 벨이 올리면 알파파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했는데 모두 성공했습니다. 까미야 박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뇌파를 조절했냐라고 묻자 바크는 시각적 심상이 사라지면 알파파에 빠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을 상상하면 알파파 상태이지만 연주하는 영상을 떠올리면 알파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의무로 조절할 수 없다는 뇌파를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뉴로피드백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미국 UCLA 베리 스턴 박사는
SMR파, 뇌의 감각 운동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12, 16Hz 뇌파를 이용한 뉴로피드백으로 간질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뉴로피드백을 질병 치료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1976년 미국 테네시 루바 박사는 SR파의 베타파를 이용한 뉴로피드백으로 ADD와 ADHD를 치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79년 미국의 데이비슨 박사는 자뇌와 우뇌의 알파파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위 정서장애에 대한 뇌파적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95년도에 로젠펠트 박사는 자뇌와 우뇌의 알파파 균형을 맞춰주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1989년에 페인스톤 박사와 콜스키 박사는 알코올 중독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환자에게 뉴로피드백을 훈련시켜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외에도 뉴로피드백은 자폐, 불면, 불안, 만성피로, 강박증, 중독증, 치매, 두통, 파킨슨병, 아스퍼거 증후군, 툴렛 증후군 등 다양한 정신질환의 치료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로피드백은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 분석해서 사용자의 뇌 특성에 맞는 특정 뇌파 상태를 사용자에게 피드백하여 조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면서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적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증진입니다. 불면, 두통, 만성피로,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자폐, 간질, 치매, 파킨슨, 비만 등 예방, 개선 및 또는 치료에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능력, 업무 능력, 경기력 향상입니다. 학습장애나 ADD, ADHD 등 개선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 공간지각 능력, 창의력 향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음 치료 및 명상인데요. 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다음에 중독, 마약, 알코올, 게임 중독에서 치료하는 것, 악성 습관, 정신 착란 등의 개선 및 치료에 쓰이고 있고 깊은 의식 상태, 명상 상태를 실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훈련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자세는 움직이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이완한 다음 시스템에 뇌를 맡기는 기분으로 하게 됩니다. 훈련 시간은 하루에 2, 30분씩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증세가 심한 것은 1년 이상 하게 됩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효과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부작용이 없이 재미있게 참여하고 효과는 지속적이다. 이게 뉴로피드백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